손익 귀속시 법인세법상 손익이 귀속 사업연되거나 설명에다 옳은 것은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임대료는 계약상 정해진 지급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실제 지급일에 속하는 사업연도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거 단기 임대니까 귀속 시기로는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 입금을 한다. 근데 만약에 1년 그러니까 임대료는 1년 미만이라 아까 말한 것처럼 임대 보통 우리 집도 그렇지만 월세도 그렇지만 임대 기간을 1년이나 한 달 단위로 끊기 때문에 1년 미만이 돼버리면 1년 단위로 끊는 그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보통은 1년 미만이 아니라 1년 이하인 경우고 1년 초과 1년 이상이 아니라 1년 이제 초과하는 것부터는 장기로 끊는 거고 1년 단위 끊고 이게 아니라 아까 장기로 판매 같은 경우는 1년 장기로 판매가 아니라 뭐지? 그 완성 건설인가 아무튼 그쪽 파시 아무튼 그런 경우에는 그거 한 거. 그래서 요거는 일단 그리고 얘는 기간 경과하는 걸 계상하면 그 인정은 해주고 원칙 그렇죠. 납품 계약 또는 스탁가운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당해 물품 인도의 장소 보관 날이 아니라 이때 검사를 거쳐서 검사가 완료됐을 때 해당하는 사람. 그다음에 부동산 매매를 영위하는 내국법인 상품의 부동산은 판매 그러니까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속한 게 아니라 인도일이랑 대금 청산이랑 사용 수익이랑 그다음에 그거 이전 등기일 등록일 대금 청산 일단 이거 중에 빠른 날로 하는 거죠. 도급공사 제공이나 진행계획 중소 계약갱 1년 미만인 도급공사 입금과 성인 인도 기준에 따라 인식할 수 있다. 수익사업과 이거 제외하는 거고. 다시 도급공사의 제공으로 인해 입금과 송금은 진행 기준으로 하지만 중소기업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 요건 이제 단기 도급공사 그러니까 요건 이제 1년 이하가 아니라 1년 미만이 돼야 그 단기로 볼 수 있으니까 1년부터는 장기로. 입금과 송금 인도 기준에 따라 인식할 수 있다. 완성 기준으로 일반에서.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 시기에 관한 설명인다. 옳은 것만을 모든 거. 법인이 매출 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 할인 금액은 상대방과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 속한 사업연대 매출을 차감한다. 매출 할인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한다. 실제 법인 이거 받고 법인이 결산을 확정한 미수 차일부터 잊어지고 1년을 초과한 특수한 경우에 관련된 기간 경고한 미수 이거 특수한 경이 아닐 기상경은 그 사업연도를 하지 않는다. 특수한 경이 아닐 때 송금을 하는 거지. 장기는 이걸 제한 아까 장기는 원칙은 지급일이지만 나머지는 기한 경고한 거 하면 인정해 주는 거.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 장기화를 조건을 중소기업이 아닌 건 일반일 때는 일반 특례만 적용하니까 신고 조정에 의해서는 할 수 없고 그냥 계산한 거 하면 인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인도 기준이니까 인정만 해주는 거지. 계산. 계산 채무를 현재 가치했을 때는 현재 가치는 차감 취득가에 포함하지 않지. 인정해 주니까 2분의 1번.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 시기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을 중소기업인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명목가치 인도 기준 회계 처리했을 때는 회수를 할 수 있지. 중소기업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이하의 출소액을 진행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인도 기준으로 신고 조정할 수 있다. 예약 매출 같은 경우는 장단기 관계없이 할 수 있지 않나? 잠깐만. 중소기업에 관계없이 신고 조정할 수 있다고.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 외국차에서 자금조 이자 지급일 도래전 기간 경과 미술 계산 실제 이자 지급일 이자 소득으로 신고 조정할 외국 자회사의 이자 지급 약정 도래 경과만 경우에는 국에는 중소기업에 관계없이 신고 조정할 수 있다고. 중소기업에 관계없이.
1년 이상 맞아. 1년 이상일 때는 그러니까 이건 장기니까 중소기업이고 나발이거나 이건 할 수 없고 인도 기준으로 할 수 없고. 맞아. 그래서 건설 이런 거에서 1년 이상.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외국 자회사에 자금 대여하고 아닌 법인이 외국 자회사에 자금 대여하고 이자 지급을 이럴 때는 신고 조항할 수 없지. 그게 이자 기간 경과한 미수자 계산은 중소기업 할 수 없다고 하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단기약 매출을 기업에게 따라 인도 기준을 결정하고 진행 기준을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장단기 관계없이 예약 매출은 인도 기준을 했을 때는 그거 근데 예약 매출 같은 경우는 인도 기준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계상했을 때는 인정해 주니까 예약 매출이 아니라 건설 그런 거일 때지. 그러니까 장단기 관계없이 인도정함 인정은 해주지만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장기 예약 매출을 진행 기준으로 일단 회계 처리를 했을 땐 신고정을 씁니다. 용역 매출 그리고 용역 매출 같은 경우에는 니한테 이걸래요? 한번 해봐. 법인세법상 손익 기록 시간 설명에 오른 것은 도급공사이나 법인 비치 기재한 정보 없어 작업중에 계산할 수 없으면 계산할 수 없는 거지. 그거에 따라서 발생한과법이 내에서 공사수 인식하고 이렇게 아예 할 수가 없지. 정보가 없는데. 부동산 판매 양도 기록상은 유형자산으로 분류될 경우 재고자산과 상관없이 이건 무조건 하고 부동산을 제외한 재고자산 인도 기준으로 하는 거 원칙. 자산 유동에 관한 법률 따라서 보유자산 양도하는 경우에 매출자금 등 받으러 오는 배상 등 유산 인도를 정한다. 4번에 3.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금전 현금인 주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도 있는 거죠. 법인 수표는 교수하면 등 잉여금을 처분한 법인이 결산 확정에 속한 사면 등 아니라 그러니까 김영주식일 때는 결의를 그다음에 무기명일 때는 실제 지급한 날로. 제조업을 향한 영리 내국법인 각 사람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항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정기예금 미수세 10만 원. 원천징수 대상 이거는 계산한 경우 이를 입금세에 빠지. 특수한계인이 아닌 자의 금전소비자차 거래 시 기간간 20만 원 이자 비용 계산 경우 세무조항이 필요 없지. 특수한계인이 아닌 자니까. 단기적 파산, 특수한계인 파산 비회사 주식 정부가 100만 원 가능성 시에 1000만 원 비만 금액을 한다. 장기합 조건 세품 판매하고 장기 매출 채권을 기업회 기준 따라 현재가 주평에 계산한 경우는 세무조항이 필요 없지. 건물을 심지 2년간 임대했어. 2년치 임대를 2천 사용만을 임대 만료를 해서 계약했어. 그러면은 이거는 장기 임대지. 2년 시작부터 2천 사용만 임대 만료를 해서 계약입니다. 장기 임대인데 장기 임대료는 기간 경과분을 해야 되니까 많지. 약 4천 2,400 나누기 14 곱하기 17, 13 300만 그 입금선 유보해야지. 법인세법상 손익 기록서는데 관한 설명으로 옳잖아. 자산을 위탁 판매한 경우 수탁자가 그 위탁 자산을 매매한 날에 속한 사람도 입금을 한다. 인지세를 제한 세금 중에서 신고납세 제한 세금 신고를 부과시 맞다. 이거 정확히 물어봐야 되는데 아직도 이거 좀 안 물어본다. 고지를 기록시라도 경쟁의 경우 고지를 수정신고의 경우에 수정신고 이러는데 이것도 맞고 저기서는 맞아 이거 실제 납부한 날로 수정신고의 경우 실제 납부한 날 기록시 이런데 이거 두 개가 다 맞다고 해서 이거 물어본 거 있는데 답변 받아야지. 그러니까 수정신고 때는 수정신고일 있고 수정신고일 때는 수정신고일이 아니라 그 세액을 납부한 날 두 개가 있는 거를 좀 물어본 거 답변을 받아야 된다. 답변을 받아야 된다. 법인이 장기할부 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 평가 현재가치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현재가치 할인 자금 상당이건 해당 채권의 횟수는 또한 각 사람들이 입금을 할 바다 중소기업의 법인이 수행한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용의 그 목적물 인도일에 속하는 입금을 성사할 수 있다. 법인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을 합계한 사채자금
합계를 공지한 금액을 일단은 상각공표 따라 상각한 금액 각성은 송금에 삽입할 수 있지. 송금에 삽입할 수 있는 삽입하지. 협의 이에 따르다 법인세법상 입금과 송금 기록시기 현상을 옳지 않은 것은 내역법인이 각 사람들 입금과 송금을 기록사하면 그 입금과 송금이 확정된 날이가 석정되지. 금융보험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범이며 해약될 때 이미 기간을 계산한 경우에는 세입자를 영위하는 법인이 원천징수 대상 이자에 대해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산해 원천징수일 때는 입금이 삽입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인 법인 인도기준 회계처럼 경우에는 회수할 거나 회수할 거로 신고자에 삽입할 수 있지.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청산 파생상품의 거래는 그 거래 대금 결제를 입금으로 한다. 아 이거 중소기업이 아닌 거네. 인도기준 회계처럼 인도기준 계산한 거 존중을 해줄 뿐이지 이거는 신고 좀 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 내역법인 주의 중소기업이 아니면 제25기 손익기록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자본시장과 이거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동법에 의한 증권시장 업무 규정에 따라 보통 거래 방식 유가증권 매매로 인한 입금과 송금 기록사업연도 매달 세계는 날 속한 사람 장기적 인도기준 회의처럼 장기적 따라 각 사람들 회수할 거나 회수할 거나 그 중소기업이 아닌데 신고자에 사입할 수 없지. 8번 1번 약정한 지급기일이 이거인 매출 할인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거니까 25개 매출 이미 경관 기간에 대한 이자 상승 이자 아니면 비용으로 계산해 이자 비용은 애초에 원천징수는 나발했던 거니까 그건 제가 하는 거니까 내가 계산한 기간 경과 계산해도 이건 상관없다. 임대료 1200 영향을 10월 3불로 받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2주 수익을 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료 수익은 300이다가 아니라 이건 한 번에 받는 거니까 단기로 봐야 되고 25개의 수익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지. 1200이지. 손익 계속 시행하는 사람이 옳지 않은 거죠. 금융보험 이외의 법인 원천징수는 이자로서 이미 기관 연관에 입금을 보지 않는다. 9번 1번 이번 중소기업에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이 건설용에 제공을 하는 수익은 중소기업은 입금 살펴볼 수 있고 세법에 따라 법인이 금융적 실수를 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장에 따라 해서 비용을 중소기업일 때는 사할 수 있고 증거지. 발생 확정함이 있어서 다시까 손을 계산한 경우에는 이걸로 하는 거고. 연회업분 재고자산을 해도 각성 수익으로 오른 것은 6천 더하기 1000 외상 판매으로서 대금 회수를 그렇죠. 외상 판매금이 25기 거니까 이번 기회 26회 매출하면 되고 플러스 입금상 306호 마이너스 성공상 206 25기의 비시전 기본에 시가로 이렇게 성금불상 기타 사야출 180 성공상 기타 120 아 이거 유보로 들어가는구나. 유보로 들어간다고? 네? 아 이거는 이건 좀 다시 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다음에 부족의 원인은 입금되냐 기록자의 알수 없는 이건 상해로 처분하니까 송금물상의 상해 120 송금물상 유보 80 그래서 7200 10번 많이 좀 영린협부는 중소기업이 아니야 이번엔 각선수가 얼마인가 원가 500인 상품을 750 할부 판매고
말을 115년간 균등하게 회수하기로 했다. 25개 실제 회수는 할부금 없어. 회수는 할부금이 없어도 5년간 이건 장기할부 판매니까 중소기업이 아닌데 할부 판매한 거를 장기할부 판매한 거를 해외 매출에 대해서 얘는 현재가 차림차고만 하던가 그럼 세무서 할 거 없지. 감수할 수 있는 건 할게 없는 거지. 실버는 영인 흑본 주세 중에서 25기 밑에 거는 잘다. 25기 세무에서 가는 중과 처음에는 순차로 오는 거지. 사무 적성 시 매출원가 판매 수수료 결산하고 손익을 계산하고 있다. 10%를 이때는 적성할 때인데 24기 적성할 때 했을 테니까 이때 30% 20g 판매한 거를 1000 곱하기 300 입금산입 유보 송금산입 90. 그 다음에 이번 기회 적성할 때 이번 다 했으니까 60%인데 남은 40%인가? 입금 불사입 0.4. 그다음에 송금 불사입 유보 그다음에 송금 불사입 유보 마이너스 50. 10반에서 다음은 영민해보인 중소기업인 25기 사람도 할부 판매 관련 사업이다. 할부 매출에 대한 세무조항이 25기 각 사람도 설정에 미친 영향으로 오른 것은 모든 할부 판매는 인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매월 100만원씩 할부액 납치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했으면 거래액을 내용 담갔다. 판매 대금 1000, 2000, 할부 10개월, 20개월, 이건 단기, 이건 장기. 회수 200을 했어. 중소기업이네. 단기는 근데 단기는 장기를 판매할 때 단기는 상관없지. 얘는 총 판매금 1000으로 해야 되는데 회수를 해야 했으니까 입금산이 플러스 800. 그 다음에 거래 이건 장기할 판매인데 총 판매 인도액 기준으로 했으니까 2020개월 하면 100인데 3개월이니까 3개월 4월 1일부터 하면은 5, 6, 7, 8, 9, 10, 11, 12 그러면은 1000만원 돼야 되는데 900이니까 플러스 100 계산이 하고 일단 달의 말일부터 맞아 걔는 인도일에서 900이 아니라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10개월이니까 1000만원인데 2000 계산한 거지 상금세 5천 마이너스 200 감소 300원 축가인데 900을 한줘 할부 판매 손익을 할부금 회수 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다. AH 25기 사업인데 할부 판매 및 대금 회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할부 판매 거래에 대한 세무조항 시 25기 각 사람들 소득금액에 미친 순 영향으로 오른 것은 3,026배 6개월마다 1000씩이니까 638 장기 할부 판매니까 회수액 900으로 한 거 6,000 입금사의 플러스 100 계약금도 매출 2,000 3개월마다 400씩인데 4월 3월 장기 할부 판매니까 400 근데 1000을 계산했으니까 800이니까 입금 불상 200
3개월마다인데 339에 단결 판매니까 2,400에서 4,800 계산. 4,800. 나머지는 요거는 계약금을 제한 이걸 4개월마다 단결 판매긴 한데 인도일 26기 거니까 이건 26기 그때부터 시작하니까 대금해서 이거를 입금 불산 혜택 계약금 4,600 14분의 4분. 다음 중소기업축 K 토지 양도와 관련해서 제25기 4년도 조세 부담을 그러니까 법인세 부담 최소화 관점에서 금액을 오른 것은 200의 양도가 각각 100만씩 받기로 했다. 각각 100만원씩 받기로 2회 이상이고 1년 이상이니까 이건 장기할 판매는 조세 부담 중소기업이니까 이건 회수기를 도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100씩 하면 되는데 현재 가치원 차감했을 때는 그러면 입금불사입 40, 입금불사입 30 한 다음에 이번 기회에 100, 입금사입 100, 입금불사입 55 나가지. 입금사입 45니까 25원에 15원에 3번. 그래서 영래요법에 삼성 다시 찾아준다. 제2의 중소기업이 아니야. 제25기 사면 도급공사 관련 자료다. 제25기 세무조정시 가산조정과 차감조정의 순차를 오른 것은 여기서 중소기업이 아니고 얘는 무조건 장기로 가야 되니까 완성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도급금액 100 중에서 곱하기 50명 80을 갖다 입금 불산이 80 이거 그러니까 완성 기준으로 지금 100을 안 했으니까 지금 입금사이 80 마이너스 송금사이 56 그 다음에 24에다가 일공사 진행 기준을 잘했고 병공사 완성 기준 300 곱하기 120 입금사이 플러스 120 마이너스 84 36 여공사에서 판매별 관리비로 하니까 이건 계정 가격 광고만 바꿔서 넘기면서 여공사 그 발생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 60에 해당하는 400 곱하기 80만원 입금사면 되니까 플러스 80 플러스 24 플러스 36 140이네 16번에 3번 이거 밑에는 중소기업이네. 중소기업은 단기만 완성 기준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건 1년이 아니니까 단기 완성 기준으로 했고 그러니까 이건 완성 기준으로 바꿔주고 법인세 최소의 관점이니까 이건 장기니까 진행 기준으로 바꿔주고 그런 거를 입금불산이 100 송금불산이 6억 10 40 입금불산이 40 병공사 완성 기준이니까 이거는 120 입금산 120만
36이고 여기서 정사 이것도 계정권 보냈는데 진행 기준으로 하니까 이건 잘했으니까 80만원 입금 사입해주면 되지. 그러면 76만원 17번 해봐. 18번 다음 영인학번 주의 제5기 건설동권과 관련된 주의 건설동권과 관련 세무조항으로 인하여 제5기 각성 수익금이 증가하는 경우 계산한 것으로 오른 것은 교량공사의 처음부터 금액은 3,003억이다. 진행 기준 그럼 관련 내역은 적절히 이루어졌다. 3억 곱하기 5천 나누기 그러면 이번 기 입금 사입 1억 2천 성공사에 5천 들어간 거고 총 공사하자니까 이걸로 진 거고 계산이가 공사원가는 8천 요거는 송금불사 이거는 이건 다시 봐야 되겠는데 저쪽 가서 일단 하자불성하면 이거 충당금 쭉 가야 되죠. 일단 이거 송금불사 되는 거고 인정되는 거 아니고 이거 업무보관 비용 이거 비용 송금불사 기타서 그치 200 가는 거고 그러면 두 개 빼면은 8천만 1200 6800이네. 거기서 건설연재 근로자 인건비 1000 판매물이니까 이거 더해주는 거지. 그럼 7800이고 여기서 송금사입 6800 여기 나머지니까 송금비싸니까 7800 7800 곱하기 나누기 그러면 잠깐만 이거 4625인데 이걸 빼면 262만 5천 입금 사입해야지. 262만 5천 마이너스 아 맞다 7800이 아니라 7800 더하기 5천 나누기 1천 아 이거지. 그러면 2천 해야 되는데 1억 2천인데 1억까지 했으니까 맞아. 입금상 2천 플러스 2천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200 이거지. 800 800에다가 잠깐만 800에 왜 이거 그렇게 하지? 아 맞다. 애초에 그러니까 이거 송금이 아니지. 송금 불산임이지. 2000 더하기 2000 더하기 200이지. 뭐 빼는 게 아니라 3200이지. 플러스 18만원. 추서를 이자세액 관련 자료다. 추서를 제25일 사는데 세무조정으로 오른 것은 추서를 23기 10월 1일에 2년 만기 정기예금 이건 정기예금 원천징수 대상 예자 그러니까 이자이기 때문에 기간 경과하면 인정 안 해주니까 이사를 수익하시 했더니 이거다. 25기 만기 시에 일시 지급받으니까 지금 입금불상 유보 이번에 받을 때 그러면 이거 입금불상했던 유보 추인해주면 되지.
이금산 13일 유보. 제조불량의 연애 여번 주행인 제25일 샀는데 주피 제조볼 때 이염첨에 따른 금전 배당 500만원 수령하였고 이에 대해서 이염첨은 결혼 24년도에 이루어졌다고. 근데 이번에 이거 자체가 이미 김영 주식이라는 거지. 누군지 아는 상태니까. 그러면 이염첨 결의라니까 24기 때 했어야 되고 입금 사입 했어야 되고 입금 불사입 유보 추인해야 되네. 500 입금 불사입 500 유보 20번 하나. 다음 제조업을 수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중소기업이 아닌 적절성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옳은 것은 해당 금식 자녀재산 과액 확정일 26기니까 이때는 입금 불상 유보 선급비용 지출 이연 촬영 기업 업무 추진비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지출했던 그때 사업연도 계산일 거라니까 25년도 거를 해야 되니까 선급비용 자산으로 했으니까 송금사입 기타. 아 기타가 아니지. 이거 자본이니까 유보지. 그다음에 이거 영업의 비용 어음을 발행해서 지출한 이거 어음 결제를 이거니까 송금 불사입 100 유보. 영업의 수익 100인데 매수자의 사용수량 대응청소를 좀 빠른 날로 하니까 유형자산인데 제조업이 아니구나. 잠시만. 그러면은 사용수 25기로 하니까 이건 잘한 거지. 상관없지. 마이너스 100이네. 21번 이거. 잠깐만 앞에 이거 다시 보면은 있다. 제가 부동산 포함 그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이니까 남식 재고자산 그건 재고자 부동산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외의 자산 이용자산 영리력보는 주부동의 제25사업도 방사신고 관련된 상승 주택 A를 1년간 임대했어. 매월분 임대료를 다음 달 15일에 받기로 했어. 그럼 이거 장기 매월분이니까 이건 단기 임대 지급이네. 그러면 임대는 인도 기준으로 원칙이고 1 기준 원칙이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단기가 아니라 장기. 잠깐만 이거 단기 임대니까 단기 임대는 인도 기준 아닌가? 그치 이거 단기는 단기 임대는 단기 잠깐만 단기가 인도 기준 아니었나? 헷갈려. 임대료는 있고 뭐 1년 이하일 경우엔 맞다 계약상 지급이야. 인도 기준이 아니라 계약상 지급이야. 맞아. 기간 경과본 맞아. 또 인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줄 알고 1년에 1200 해야지 1100 그 입금 사입해야 되는 줄 알고. 그럼 계약상 지급이니까 다음 달 15일이니까 받을 수 있는 건 10월 거 11월 거만 먹고 12월은 다음 기로 넘어가니까 그러면 200인데 100이니까 입금 사입 플러스 100. 그 다음에 토지를 2년간 임대했고 2년간 임대로 이거를 임대기간 말해 이건 장기 그러니까 회사 이거 그럼 이건 기간 경과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2년간 임대한 거 200 그러니까 2000
2400 나누기 23 100이니까 200 빼고 나머지 2200 송금상 2200이고 현포실 18금 임대료 총액을 임대 개시일에 받은 거 이건 단기나 마찬가지. 단기면 임도 기준으로 치니까 24기일 임대료 수익 1800. 7월 1일부터 임대하고 임대료 총액 이거를 임대 개시일에 받았어. 임대 개시일에 이게 받았다는 건 단기 아닌가? 18개월인가 임대했어. 임대료 총액을 임대 개시일에 받았지만 1800을 한 번에 받았으면 장기로 판매가 아니라 한 번에 받았으면 단기 판매는 맞다. 4개월 판 기간 경과분으로 해야 되니까 이거 참 잘못된 것 같은데. 임대료 총액 1800 임대 개시일에 받았다는 거는 단기인 거지. 단기이기 때문에 계약성 지급일이 아니라 기간 경과분으로 해서 그런 거 아닌가? 맞죠. 그거 아닌데 단기. 실제 지급일을 하는데 또 물어봐야 되겠다. 2024년 임대 개시일에 받았다. 임대하고 임대 개시일부터 시작인 거니까 임대료 총액. 이건 왜 장기인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어쨌든 그렇게 장기로 풀면은 1200 해야 되니까. 구도이긴 한데 CC원 이거인데 이거 한번 물어봐야겠다. 영등포 주의 경기에 제25기 3대 세무중식 가산점과 차함점의 순차를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전기 이전의 세무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단기성의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은 전기 매출 누락이 20일 유보. 저번 거니까 이번 게 입금 불상 유보.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인데 적경기 기업 업무 추진비 누락도 송금 불상 유보. 이기업 수정은 전기 오류 수정이 근데 전기 미수이자. 기간 경고은 미수이자를 전기예금에 대한 원천 인수니까 단기 할격 처리한 것이다. 그러면 입금선이 몇 기타로 하면 되지. 적은 이유. 전기 대송금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인데 이기업 수정으로 했으니까 송금 불산입인데 송금 불산이니까 송금상 기타 송금상 유보 양쪽 정하지. 130이네. 23만 3만. 이렇게 하고 이거 물어볼 거 물어보고서 이 적개합병까지만 하면 복습 다 끝나고 3일에 걸쳐서 복습하면 돼. 하고 이제 시간 나오면 저거 자산평가 진도 좀 더 나가고 건데